여러분,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 들어보셨나요? 브로드웨이에 입성하자마자 현대 뮤지컬의 흐름을 바꿨다는 찬사와 함께 뮤지컬계의 오스카상인 토니상에서 작품상, 각본상, 작곡상을 비롯해서 주요 6개 부문을 싹쓸이한 작품이죠.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겪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SNS 시대의 관계와 연결로 뭉클하게 풀어낸 뮤지컬인데요. 2년 전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초연된 디어 에반 헨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고 볼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Dear Hot and You로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은 그 시작부터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새로운 뮤지컬을 개막하기 전에 관객의 반응을 보며 수정을 거치는 트라이아웃 단계부터 브로드웨이 외곽, 중소극장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는 오프 브로드웨이 무대를 거쳐 정식 브로드웨이에 입성하기까지 고작 2년도 걸리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창작 뮤지컬의 경우 브로드웨이에 입성하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린다는데요. 압도적인 호평으로 초고속 검증을 끝내는데 고작 1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니 대체 어떤 스토리길래 궁금하시죠? 제목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Dear 에반 헨슨, 에반 헨슨에게라는 뜻이죠. 주인공 에반 헨슨은 불안장애를 겪는 아싸 고등학생입니다. 그런 그에게 심리치료사는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라는 숙제를 내주죠. 그래서 Dear 에반 헨슨, Today is going to be a good day. 에반 헨슨에게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에반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에게 쓰기 시작하는데요. 하필 학교의 문제아인 코너라는 아이가 그 편지를 빼앗아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날아든 엄청난 소식, 코너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죠.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죽은 코너의 품 안에서 에반의 편지를 발견한 코너의 부모님은 그 편지를 코너가 절친인 에반에게 남긴 메시지이자 아들의 마지막 유서라고 오해하는데요.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코너의 부모님 앞에서 에반은 차마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고 대신 그동안 코너와 서로의 고민을 편지와 이메일로 주고받았다며 절친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쩌다 시작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점점 절친 캐릭터에 과몰입하게 된 에반은 SNS에서 감동적인 사연의 주인공으로 뜻밖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윽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같은 스토리가 사실 실화에서 시작됐다는데요. 바로 디어 에반 헨슨의 작사가인 벤지 파색의 실제 경험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벤지 파색의 고등학교 동창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그 친구와 친하지도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며 슬픔을 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누군가의 비극을 통해 관심을 얻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벤지 파색은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음악적 동료인 저스틴 폴 그리고 극작가인 스티븐 레벤슨과 함께 에반 헨슨이라는 캐릭터로 풀어낸 거죠. 그런데 벤지 파색 그리고 저스틴 폴 어딘가 귀에 익은 이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라라랜드의 작사와 위대한 쇼맨의 작사 작곡을 맡은 천재 듀오 파색 앤 폴 맞습니다. 라라랜드의 시티 오브 스타스나 위대한 쇼맨의 This is me만 떠올려봐도 디어 에반 헨슨의 넘버들이 전부 기대가 되는데요. 대학에서 뮤지컬을 전공한 두 사람은 뮤지컬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높아 브로드웨이의 미래라고도 불리곤 합니다. 특히 파색은 뮤지컬 가사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바 있죠. 팝송은 형용사고 뮤지컬은 동사예요. 형용사는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지만 동사는 하는 일, 목표, 바뀌어야 할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파색 앤 폴이 쓴 가사와 음악은 캐릭터의 상황과 딱 맞게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호평이 자자한 모양입니다. 토니 어워즈 작곡상, 편곡상은 물론 그래미 어워즈 최우수 뮤지컬 앨범상을 수상한 디어 에반 헨슨의 넘버들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다는 평을 듣는데요. 뮤지컬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넘버 Waving Through a Window는 극심한 불안 증세로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에반이 창문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고립감과 두려움을 담아냈고요. 코너의 부모님에게 자신이 코너의 절친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넘버 For Forever는 코너와의 가짜 하루를 지어내며 진정한 우정을 갈망하는 에반의 마음이 녹아있죠.
그런가 하면 디어 에반 헨슨을 대표하는 넘버는 You Will Be Found인데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표곡으로 듣기만 해도 눈물이 터지는 힐링송입니다. 디어 에반 헨슨은 브로드웨이에서 해밀턴과 더불어 표를 구하기가 가장 힘든 뮤지컬로 손꼽히는데요. 최소 3개월까지 전부 매진이었다죠. 이런 뮤지컬의 특출난 인기로 인해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행보를 걷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소설 원작이 영화나 뮤지컬로 재탄생하는데 디어 에반 헨슨은 뮤지컬이 성공한 다음에 오히려 소설과 영화가 나왔다는 사실이죠. 뮤지컬 각본을 쓴 스티븐 레벤슨 작가와 파세겐 폴 그리고 배우이자 작가인 벨 에미츠가 함께 동명소설을 펴냈는가 하면 영화 원더와 월플라워를 연출한 스티븐 크로스키 감독이 뮤지컬 배우 벤 플랫을 그대로 캐스팅해서 만들어낸 동명의 영화가 2021년에 개봉하기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아시아 최초이자 비영어권 국가 최초로 한국에서 디어 에반 헨슨 초연이 올랐습니다. 노래하기 까다로운 팝 뮤지컬인데다 극중에서 에반의 거짓말이 SNS를 통해 드러나는 장면의 무대 연출은 백미로 꼽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 모두 고독하고 혼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민감한 SNS 문화를 가진 곳이 한국이다 보니 한국 초연 당시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줬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공연에서 누가 에반을 맡았을까요? 디어 에반 헨슨은 가창의 난이도가 거의 악마급으로 유명한데요. 팝, 록 장르의 보컬을 소화하면서도 동시에 극심한 불안감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섬세한 연기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보컬과 연기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가능한 배우들을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요. 먼저 제6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남우주연상 수상자 믿고 보는 뮤지컬 배우 박강현이 초연에 이어 이번 무대에도 함께하고요. 한국 초연 오디션에서 심사위원들의 눈물을 쏟게 만들며 에반 그 자체라고 극찬을 받았던 임규형 또한 초연 무대에 이어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마지막은 뮤지컬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블 캐스팅을 통해 디어 에반 헨슨이라는 뮤지컬 넘버를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최종 우승까지 거머쥔 나현우가 합류했다고 하니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디어 에반 헨슨의 매력은 각자가 처한 상황, 관점의 방향에 따라 메시지가 다르게 읽힌다는 점입니다. 에반처럼 고독감과 결핍을 가진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너의 죽음 이후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극마저 소유하려는 욕망을 꼬집기도 하죠. 소외와 단절, 고립을 공감과 공동체의 회복으로 어루만지는 뮤지컬. 에반의 거짓이 어떻게 진실이 되는지 You Will Be Found, 그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 찾아볼까요? 그런데 놓치면 안 될 이번 주 새로운 작품들이 더 있죠. 아직 휴가 다녀오지 않은 분들 이번 주에 여기 어때요? 지난해 작고한 사진작가 마틴 파의 아시아 첫 대규모 회고전을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틴 파는 현대인의 소비와 관광, 여가 문화를 위트 있고 날카롭게 기록해온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데요. 기존 다큐멘터리 사진이 주로 전쟁과 재난 등을 다뤘다면 마틴 파는 해변, 슈퍼마켓, 관광지처럼 평범한 일상을 풍자와 유머의 시선으로 포착했죠. 미화하지 않은 풍자적 시선으로 현대 소비 문화와 관광 문화를 담아냈는가 하면 원색의 강렬한 컬러를 사용해서 일상 속 해학과 허무함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마틴 파가 찍은 1997년 평양과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의 풍경을 비롯해서 대표 연작 시리즈와 사진 500여 점 등 마틴 파의 50여 년 작품 세계를 총망라해 만날 수 있는 데다 게다가 무료 관람이라니 놓칠 수 없겠죠. 무더위에 한 발짝도 밖에 나가기 싫다면 라스트 하우스 보면서 방콕 휴가는 어떠신가요? 여느 날처럼 평범한 아침을 보내던 제이슨네 가족에게 닥친 뜬금없는 상황. 아이들의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열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죠. 라스트 하우스는 갑자기 집안에 갇히게 된 가족들의 생존과 사투를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인데요. 패스트라이브즈의 그레타 리와 시크릿 에이전트의 와그너 모라가 부부로 호흡을 맞추는 데다 인크레더블
인크레더블 헐크와 Now You See Me 마술사기단의 감독 루이스 리터리어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차단된 건 비단 제이슨네 가족만의 상황이 아니었죠. 급기야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집 밖에서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상상만 해도 오싹한 라스트 하우스로 조금은 서늘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이번 주 라플 위클리 핫앤뉴 어떠셨나요? 매주 영화 OTT뿐 아니라 공연, 전시까지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 추천해 드릴게요.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이번 주 콘텐츠 픽, 라플 위클리 핫앤뉴. 이번 주도 뜨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